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드리는 조간 딱풀 7월 19일 수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제가 그제 영상에서 제2의 유동규가 나타났다. 그런 말씀을 드렸었죠. 이재명 대북 송금 사건의 키맨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체념을 하고 입을 열기 시작했다. 그동안 버텼는데 대북 송금 한 적이 없다. 대신해서 이재명 대신해서 버텼는데 김성태 이 돈을 마련한 전 쌍방울 회장의 설득, 그리고 주변의 여러 가지 여건이 좋지 않으니 진실을 말하기 시작을 했다. 자, 그리고 유동규처럼 과거에는 이재명의 핵심 척근이었지만 이제 대세가 기울어졌음을 파악을 하고 그 사건의 내막을 다 토로하기 시작을 했다. 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조선일보 일면 톱 그리고 사이면 중앙일보 일면 톱 사이면에서 이 기사 구체적인 진술 내용을 다뤘습니다. 먼저 조선일보 일면 톱과 사이면을 같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면 톱 기사는 이재명의 쌍방울의 방북비 대납 보고, 그리고 사이면은 이재명 이해창계 손잡아 당내 주류로 떠올라. 자, 이 이해창계 손잡아, 이것은 이화영이 연결 고려를 했다는 그 의미에서 분석을 한 기사입니다. 조선일보 일면 톱 기사의 내용은 이겁니다. 이해찬, 이재명 연결고리, 이화영, 검찰에 300만 달러 송금 진술, 사실 무근이다고 했던 이재명의 주장을 뒤집었다. 검찰은 이재명을 제3자 뇌물 혐의 적용을 검토를 하고 있다. 원래 800만 달러죠. 800만 달러. 500만 달러는 경기도가 북한에 제공하기로 했던 스마트팜, 어떻게 보면 농업 현대화 뭐 이런 겁니다. 스마트팜 그 사업비로 500만 달러를 주고, 또 이재명이 북한을 방문하는 그 대가로 300만 달러를 주고 해서 800만 달러를 줬다는 것이 검찰의 수사 결과인데, 일단 이화영은 300만 달러를 줬다. 그리고 그 내용을 이재명에게 보고를 했다. 그까지 일단 진술을 했습니다. 또 앞으로 계속 더 나오겠죠. 나머지 500만 달러뿐이 아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쌍방울과 이재명이 얽힌 것은 변호사비 대납 뭐 이런 것도 있고, 또 이해찬, 이재명의 후견인 이해찬이 여의도 진미파라곤에 대선 비선 캠프를 차려서 2년 동안 김성태가 이화영을 통해서 월 3천만 원씩 한 달에 3천만 원씩 줬다. 그런 보도도 있었고 제가 분석도 해 드렸었죠. 그런 것까지 이화영이 다 진술을 하기 시작하면은 이재명은 막다른 골목에 또다시 몰리게 되는 겁니다.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으로 기소된 이화영이 최근 검찰에서 쌍방울이 이재명 경기지사의 방북 비용을 대납하기로 한 것을 당시 이재명 지사에게 사전에 보고를 했고 이후 대북 송금이 진행됐다. 자, 구도로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지사님, 그때는 부지사죠. 이화영은 이재명 지사님, 이 쌍방울에서 김성태 회장이 우리가 주기로 했던 거, 북한에 주기로 했던 거 300만 달러를 대신 내준답니다. 그래? 오케이 했겠죠. 오케이 했으니까 제3자 뇌물죄가 적용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고맙네. 그렇게 해봐. 하고 그 뒤에 실제로 돈이 송금이 됐다는 이야기죠. 2019년입니다. 2019년에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경기도를 위해서 총 800만 달러를 북한에 불복 송금했다는 그 내용입니다. 이 500만 달러는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가 이재명이 추진했던 건데, 북한 스마트팜 개선 사업비를 김성태가 대신 내준 겁니다. 그리고 이재명의 방북 비용 이것도 대신 내줬다. 이것이 수원지검의 수사 결과죠. 이재명이 경기지사로 재직할 당시 핵심 척근이었는데 이화영은 원래 이해찬 사람이죠. 이해찬의 국회의원 보좌관까지 했던 인물인데, 이해찬이 이재명에게 파견시켰다. 그 표현이 적합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이재명은 관련성을 다 부인을 해왔다. 그런데 이재명에게 사전 보고를 했다는 진술을 검찰이 확보를 한 거죠. 검찰은 나머지 500만 달러 여기에 대해서도 이재명에 대해서 보고한 그 여부를 수사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그때 처음에 방북 비용으로 300만 달러를 대납했다는 의혹이 나왔을 때 이런 반응을 보였었습니다. 이재명. 헛웃음이 나올 정도의 사실무근이다. 헛웃음이 나올 정도의 사실무근이다 했는데 정말 헛웃음에 나올 정도의 거짓말이었죠.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이하영이 이 이재명 관련성을 인정하는 진술을 하면서 이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검찰이 이 대표에게 제3자 뇌물 혐의를 적용할 것이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3자 뇌물 혐의는 이재명이 벌써 한 차례 받은 적이 있죠. 그 성남 FC 후원금 의혹 사건 때 이재명이 거기서 제3자 뇌물 이렇게 혐의를 적용을 받아서 구속영장까지 청구됐는데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서 구속은 면했죠. 두 번째 제3자 뇌물죄입니다. 또 앞으로 어떤 뇌물죄가 있을지 또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 자 중앙일보도 비슷한 기사인데 분석 방향은 약간 다릅니다. 중앙일보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면 하단 기사는 이화영, 쌍방울, 대북송금, 이재명의 보고, 검찰 진술. 그리고 사회면 기사는 입 열기 시작한 이화영, 쌍방울에 이재명 방북 부탁했다. 이재명 쌍방울을 통해서 우리 이재명 지사도 좀 북한에 가도록 해달라. 그때 2018년에 문재인이 평양을 가고 할 때 수행단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갔습니다. 박원순은 그때 시도지사 협의회 회장 자격으로 갔는데 그 시점을 다시 생각을 해보시면은 민주당에서 박원순, 이재명 대권 주자로 겨루고 있었습니다. 차기 대권 주자로. 그런데 박원순만 문재인이 데려간 거죠. 그 자치단체장 중에서. 그러니 거기서 그때 당시 이재명과 문재인의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그 전에 대선 후보 경선에서 한번 막 겨루면서 극한 상황까지 갔기 때문에. 그래서 이재명은 빼버렸다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경기도가 북한과 접경 지역이 상당히 넓게 분포되어 있어서 북한과 교류 협력할 것이 많은데 경기도지사는 빼버린 겁니다. 구원이 있었겠죠. 그렇게 되니 이재명이 그래? 그러면 내가 독자적으로 하지. 이렇게 하면서 김성태에게 손을 벌린 거죠. 그때 김성태가 대북 사업을 하기 위해서 북한 쪽과 교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화영을 내세워서 평화부지사, 그러니까 이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 만든 이화영입니다. 접경 지역이 많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 두 사람이 나서서 했는데 이화영이 쌍방울에게 이재명 방북 부탁을 했다. 김성태에게 부탁을 했다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어쨌든 이화영은 모로세로 일관하던 기존 태도와는 완전히 달라졌다. 검찰이 다음 달 초 이재명 소환 가능성도 있다. 이재명 소환 가능성 어제도 제가 전해드렸습니다. 이것은 이 대북송금이 아니고 백현동 관련해서 어제 또 제3의 유동규가 나왔다. 정바울 개발업체 대표 그 말씀도 드렸었죠. 여기저기서 소환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이 300만 달러 당시 이재명 방북 성사 비용 이렇게 보고 있고 검찰은 이미 이 300만 달러에 대해서 이화영을 뇌물 등 혐의로 기소를 하면서 공소장에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 비용 이렇게 적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그때 2018년 제3차 남북정상회담 특별수행단에서 이재명이 제외되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경기도 차원의 독자적인 방북을 추진을 했다. 그리고 김성태는 방북 비용이 필요하다는 북한의 요구에 대해서 이하영과 논의한 후 300만 달러를 북한에 건넸다. 그것을 이재명이 보고를 받았다. 본인은 헛웃음에 나올 정도로 가짜뉴스라고 했는데 정말 헛웃음에 나올 정도의 거짓말이었고 진짜 뉴스였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실제로 그것을 협상을 한 이하영이 다 불기 시작을 했기 때문이죠. 자, 이 돈을 마련해서 준 사람은 김성태죠. 그럼 김성태는 왜 이 북한에 이재명 대신 돈을 보냈을까? 그 대답이 동아일보 사이면에 실렸습니다. 자, 동아일보 사이면 기사입니다. 김성태, 이재명이 잘 보이려고 500만 달러 북에 대납했다. 이재명이 잘 보이려고
그리고 회사 뒤에 경기도가 있었고 경기도 그 뒤에 대권주자 이재명이 있었다. 이런 정언을 이화영 재판에서 했습니다. 어제 이화영 재판에서 500만 달러를 그 스마트팜 조성 비용 500만 달러에 대해서 어제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대납한 경위에 대해서 대권 주자인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잘 보이려는 마음도 있었다. 자, 왜 잘 보여야 될까요? 이재명 정권이 들었으면은 승승장구하기 위해서 쌍방울이 각종 특혜를 받아서 그 재판에 이하영 재판에 정인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쌍방울 뒤에는 경기도가 있고 경기도 뒤에는 대권 조작이 있었기 때문에 대납을 해줬다. 대권 조작을 보고 대납을 해줬다. 이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북한 조선 아태위와 이렇게 그 서로 김성태가 연락을 하면서 이 돈을 주고 했는데 이하영 부지사가 스마트팜 비용 지원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 이렇게 북한 쪽이 불평을 했답니다. 원래 스마트팜 비용을 500만 달러를 북한에 주기로 이하영이 약속을 했는데 이 경기도에서 그 돈을 어디서 뺄지 몰라서 돈을 미처 못 주고 있으니까 북한이 아니 주기로 해놓고 왜 안 주느냐 이하영에게 이 불평을 한 거죠. 그래서 불평을 하기에 김성태가 그 북한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아니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통령이 되면 이하영은 통일부 장관이나 비서실장이 될 거고 그러면은 북한과의 관계는 더 좋아질 텐데 왜 자꾸 그런 얘기를 하시느냐. 본인이 김성태가 북한 쪽에 이야기를 해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서울에 돌아와서 이하영에게 내가 북한 사람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어.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은 훨씬 더 우리 관계가 좋아질 거야. 그 이하영은 뭐 통일부 장관을 하든지 뭐 그 비서실장, 청와대 비서실장이 될 거니까 그 이야기를 이하영에게 해줬더니 이화영이 너무 기분 좋다. 역시 김성태는 남자답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진술까지 다 했습니다. 어제는 제가 백현돈 사업에서 정바울 개발업자 정바울이 이 김인섭 브로커 그 김인섭이 200억 원을 요구를 하면서 그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그중에 절반은 이재명 정진상 거다 이런 그 또 폭탄 그 정언을 했다는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또 이재명 수환이 임박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자 오늘 건 다른 겁니다. 어제 건 백현동 오늘은 대북 송금 또 이재명 수환 임박 그래서 이 둘 중에 하나가 이재명에 대한 2차 구속영장 그때 1차 구속영장은 이 체포동의안 부결이 돼버렸죠. 2차 구속영장을 이 둘 중에 하나 가지고 검찰이 칠 가능성이 많은데 자 이재명은 어떻게 대응을 할까요? 그 전에 불체포 특권 포기 이렇게 쇼를 벌이고 있지만 다 꼼수가 있습니다. 자 중앙일보와 동아일보 정치면 기사를 같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중앙일보는 민주당의 조건부 불체포 포기 정의당 방탄 계속한다는 선언이다. 민주당은 동아일보는 민주 정당한 영장에만 불체포 특권 포기 조건부 결의. 그런데 뭐 결의입니다. 결의 말 그대로 결의. 당론 서약보다 구속력 낮은 결의를 했다. 여당에서는 하나만한 껍데기 혁신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어제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이 이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기로 의견을 모았다. 그래서 모아서 뭐 결의문을 내놨는데 이게 그러니까 쏘입니다. 쏘. 뭐냐면 구속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결의니까 당론으로 채택한 것도 아닙니다. 전혀 뭐 결의라는 건 구속력이 없는 것이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정당한 영장에만 불체포 특권 포기. 부당한 영장에는 그대로 방탄 뒤에 숨겠다는 거죠. 자기들 생각에 부당한 영장. 그러면 정당한 구속영장, 부당한 구속영장. 이건 누가 기준을 정해서 누가 하느냐 이런 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아마 의원총회에서 나중에 뭐 결정을 하든지 그렇게 할 텐데 여기에 꼼수가 숨어 있는 게 뭐냐면은 정당한 구속영장.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재명에 대한 2차 영장이 임박합니다. 2차 영장 청구가 임박을 하면은 이게 이제 그 헌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무조건 국회로 가게 돼 있죠.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든 안 하든 그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가게 돼 있는데 그러면 민주당이 이것을
이재명에 대한 그 체포동의안을 구속영장을 부당한 영장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왜 그러냐면은 이재명을 비롯해서 민주당이 계속 이 검찰 수사는 정치 탄압이다, 뭐 야당 파괴다, 보복이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걸 정당한 영장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민주당 본인들 입장에서. 그래서 이것은 부당한 영장이다 해서 또 방탄 뒤에 숨으려고 하는 그런 꼼수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2차 영장을 정당한 영장이라고는 절대 할 수 없는 것이 이미 1차 영장을 부결을 시켰는데 그러면은 1차 영장을 정당한 그러니까 2차가 정당하면 1차도 정당하겠죠. 정당한 영장을 부결을 시켜버린 꼴이 되기 때문에 1차 영장부터 부당한 영장이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그럼 2차 영장도 부당한 영장이다. 그러면은 체포동의안 또 부결시킨다. 그 뒤에 숨을 수 있다. 이런 꼼수인데 민주당 의원 중에서 31명이 불체포특권 포기를 이미 선언을 선제적으로 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만약에 체포동의안이 오면은 가결표를 던지겠죠. 선언까지 했는데 조홍천 뭐 이런 의원들입니다. 비명계. 그러면은 가반수, 민주당 의석이 가반수가 무너지기 때문에 31명이 이탈을 하면은 167석이니까 그러면은 체포동의안이 가결이 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이런 꼼수를 썼더라도. 그리고 국민의힘 기사를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 이야기인데 자 세계일보 인터넷판 기사입니다. 수회 중에 골프 치고 안 된다는 규정 어딨냐 던 홍준표 윤리위행. 자 윤리위로 지금 해부가 됐습니다. 사실상 주말 골프 친 그 수해가 났는데 그 일이죠. 대구를 비롯해서 전국에 집중호우가 내릴 당시 골프를 쳐서 논란을 빚고 있는 홍준표 대구시장이 계속 이렇게 이야기해 왔습니다. 아니 주말에 테니스 치면 되고 골프 치면 안 된다는 그런 규정이 공직사회에 어디 있느냐. 그리고 쓸데없이 터집 하나 잡았다고 벌떼처럼 덤빈다고 해서 내가 기죽고 잘못했다고 할 사람이냐. 이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기자들에게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동의하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기자가 질문을 하니까 기자 여러분들이나 눈높이에 맞게 좀 질문하라 이렇게 거칠게 또 반응을 했는데 국민의힘이 이 징계 절차 개시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윤리위원회가 내일 4시 30분에 회의를 열어서 홍준표에 대한 징계 절차를 밟을지 결정할 예정인데 징계 절차를 밟게 되면은 경고나 당원권 정지나 탈당 권유나 제명 4단계로 나뉘는데 자 제명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홍준표가 제명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선례가 있기 때문이다. 선례가 일단 선례는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고 국민의힘 윤리강령 22조 보면은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사행행위, 유흥, 골프 등의 제한 이 규정이 있습니다. 윤리 규정에 여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연재해나 이번에 수해 자연재해죠. 자연재해나 대형 사건, 사고 등으로 국민이 슬픔에 잠겨 있거나 지금 상황입니다. 국민과 국가가 힘을 모아야 할 경우 지금 상황이죠. 경의를 막론하고 오락성 행사나 유흥, 골프 등 국민 정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딱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해당 조항 때문에 과거 선례를 보면은 수해 때 골프를 쳤던 사람들은 전부 다 중징계를 받았다. 홍문종 전 의원 같은 경우는 2006년에 똑같은 수해 골프로 제명까지 됐다. 그래서 규정대로 간다면 중징계가 나올 수밖에 없다. 만약에 경징계 가볍게 손방망이 처벌을 하면은 아니 그럼 그때는 왜 제명했고 지금은 손방망이냐 이런 비판이 일 것이기 때문에 중징계가 불가피하고 그 전에 수해 골프로 제명이 된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 선례를 따를 수도 있다는 기사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기사는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조선일보 사이면 기사 사이드에 나온 기사인데 강준만 이 전북대 명예교수인데 그 진보 성향의 그 언론학자죠. 여러 가지 책을 내는데 이번에 책을 또 하나 펴냈습니다. 자 기사 제목은 MBC
민주당 편드는 게 방송 민주화인 줄로 알아. 강준만 MBC의 흑역사 책을 출간했습니다. 그 책에서 박성재 전 MBC 사장이 보도국장 시절에 조국 수호 집회에 나와서 조국 집회와 관련해서 김호준 방송에 출연해서 현직 공영방송 보도국장이 김호준 방송에 출연을 했어. 그때 조국 수호 집회에 나온 사람이 딱 봐도 100만 명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 하나로 문재인 정권 방송임을 분명히 보여줬다. MBC는 문재인 정권 방송이다. 그것을 보여줬다. 그 책에서 쓰고 있습니다. 또 채널A 기자 무죄를 받았는데도 MBC가 그때 검언유착 보도를 했는데 무죄가 나왔는데 사과도 안 하고 있다. 그래서 진보 진영 선악 이분법에 중독이 돼 있다. 이 중독은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과 다를 바 없다. 이렇게 따끔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7월 19일 보내드린 조간딱풀이었습니다.